획기적인 물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는데 이게 AI 소일입니다. 이게 염류집적 해결사, 에너지 대사 활성제인데 이게 뿌리 활착도 잘 되고 모든 작물에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철 이 흡수 이동을 잘 시켜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AI 소일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꿈의 신소재라고 합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 AI 소일은 60여 가지 광물성이 이루어지는데 토착미생물의 모기가 되는 겁니다. 토착미생물. 우리가 미생물을 넣어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토양 속에는 좋은 균, 나쁜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AI 소일을 넣어주게 되면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광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철, 3대 원소를 실내 토양에서 작물의 흡수 이동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식물의 생리 활성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토착미생물은 탄수화물로부터 받은 에너지 호흡 작용을 하고 생리 활성 전체를 조절하는 신호 전달 체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속에는 다량으로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철이 이용이 모두 용해도가 낮아갖고 생체 내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고추 열리면은 5, 6개, 10개까지 천물 열린 게 고추 무 끝에 썩는 게 뭐예요? 칼슘 결핍이잖아요. 근데 칼슘 백날 뿌려도 안 되잖아요. 예, 칼슘, 마그네슘 뿌려도 안 돼요. 칼슘이 체내 이동이 안 됩니다. 체내 안동. 근데 우리는 칼슘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칼슘을 판매하면서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비 오면 없어져, 비 오면. 장 맞으면. 이게 토양이 가물어도 안 되고, 온도가 낮아도 안 되고, 질소가 가다돼도 칼슘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칼슘은 이게 용해도가 낮고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I 소일은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작물의 뿌리나 잎에서 흡수 이동할 수 있는 분자 크기가 10나노입니다. 이 10나노의 칼슘, 마그네슘, 철과 함께 집단위로 유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집단위로 유동, 흐릴 유자니까 물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물과 함께. 근데 다른 일반적인 칼슘은 물과 함께 재이동이 안 돼. 이 칼슘은 뿌리에서 흡수 이동이 돼야지 잎보다 뿌리에서 효과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에아이솔은 물 간벽에 흡착되지 않고 pH, 기량 적용이 없고 염류 토양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소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뿌려도 안 됐던 칼슘, 이제는 AI 소일을 뿌리게 되면 이런 걸 해결하죠. AI 소일은 이제 고온기에 고추, 생강에 원활한 원소 이동이 되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도 받겠죠. 스트레스 덜 받겠죠. 생강 농사에서 제일 문제가 우리가 차광막 왜 씌웁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씌우는 거예요. 생강은 25도에서 30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30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자외선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광망을 씌우고 안 씌우고는 차광망 씌웠을 때 온도가 5도는 떨어집니다. 5도. 우리가 양산을 써도 얼굴이 5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밭에 차광망 씌우고 안 씌우고도 수확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5%, 40%짜리 씌우는 거죠. 그래서 AI 소일을 하게 되면은 생강, 고추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수확량도 더 많이 나고 칼슘 결핍이 덜 나겠죠. 그래서 이 땅 속을 알아야 모든 작물을 잘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연작, 화학비료, 과잉식으로 축적된 연작장을 해소하고요. 광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민양원소, 보비력과 친환경력을 높여줘 갖고 좋고요. 미생물 활성화를 시켜서 인공지능처럼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토양 개량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AI 소일은 생강밭에 둘 때는 이제 다 점적관수 깔고 있잖아요. 심어놓고 점적관수에다가 넣으시면 돼. 처음에는 200평에서 300평 넣지만은 그 다음엔 1000평까지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숯 아시죠? 숯. 예, 바이오차 얘기잖아요. 숯 1g면은 그 표면적이 300평하고 똑같답니다. 그 300평 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거기에 미생물 서식처예요. 그런데 이 AI 소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미생물을 활동을 도와주고 또 미생물
활동을 좋아지면서 작물을 잘 키워주고, 그래서 뿌리 발근도 잘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고온이나 저온의 피해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극미 다공성 격자형 비극성제로 이루어졌다는데 이게 벌집 모양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AI 소일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토착미생물은 이제 산소 활성을 높이고 환원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토양이 떼알 구조로 변하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래서 세포벽을 강화시켜 갖고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내병성과 보존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칼슘, 마그네슘, 철 요것만 잘 쓰게 되면은 세포막을 두껍게 해주면 병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질 않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생강을 많이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나지 않게끔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생강은 저절로 10kg, 15kg 캘 수 있다. 그 AI 소일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능인데, 마그네슘은 식물 광합성에 관련된 모든 효소를 활성화제로 식물의 후기생육, 열매 단단함, 과실의 당도를 증가시키며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 우리가 줘 있는 이 인산 리련은 1년 내내 3cm밖에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이 불용성 인산만 잘 녹여줘도 동해도 방지해주고 특히 녹인병 방지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그리고 칼슘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 및 세포벽을 강화해서 내병성 증대를 시켜주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과체류에서는 착색이라든가 성숙불량, 수분, 유기산 과다, 당도 저하, 과육의 연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름병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티본 현상이 안 일어나죠. 고추에는 배꼽소병, 토마토 배꼽소병이 안 나죠. 사과 농사 지시는 분이 고두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일반적인 칼슘을 주었을 때는 사과까지 전달되는데 30cm 칼슘이 이동하는데 한 달 걸린대요. 제 칼슘은 하루면 다 이동이 됩니다. 하루. 아까 10나노 이하의 칼슘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유동된다. 같이 들어간다. pH의 염리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의 문제점은 칼슘은 물과 함께 흡수되나 쉽게 흡착되어 침전해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난용성 물질이 토양에서 불용화, 뿌리에서 이완교환으로 흡수돼 물과 내 세포막의 팩틴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구성하고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뿌렸던 칼슘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강산이나 강알칼리 조건에는 용해시키거나 킬레팅 물질을 첨가하는 등 많은 시도를 하나 토양에서 불용화되고 식물체에서 흡착되어 다량으로 사용해갖고 환경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게 AI 소일이죠. 그래서 AI 소일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걸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칼슘, 마그네슘, 철, 미량요소 기량작용과 상승작용인데 칼슘이 많으면은 철하고 망간이 흡수가 안 되고요. 칼슘이 많으면은 마그네슘이 흡수가 안 되고요. 또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 결핍이 일어나고요. 또 가리가 많으면은 칼슘 결핍이 나고 칼슘이 많으면은 이 가리가 과잉되면은 칼슘이 결핍이 되고요. 질소가 많으면은 가리가 또 결핍이 되고요. 이게 12가지 원소가 이렇게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AI 소일은 이거에 관계없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잘 흡수하게끔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퇴비만 잘 써도 이게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맞춰서 넣느냐고요, 토양 속에. 그래서 제가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좋은 퇴비만 쓰더라도 이런 거리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생강이 고추가 배꼽소병 나고 생강이 이기 타들어가고 이끝마른병이 나고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소일은 물감벽에 흡착되지 않고 pH 기량 적용이 없고 염류에 있는 토양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추 이 배꼽소병 나타나죠. 칼슘 흡수자 원인은 고온 건조, 저온 다습, 질소, 가리, 마그네슘 과잉으로 생긴다. 칼슘은 세포벽 구성 성분이므로 중증의 팩틴과 결합해서 뿌리 선단, 세포 분열에도 작용해 식물체 내한성, 내건성, 내습도 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칼슘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I 소일은 이제 물 500리터짜리 갖고 1000배 시작해서 1000평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평 내지 300평, 그 다음에는 1000평에다가 관져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생강농사에 3번만 써보시면은 엄청난 이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도 훨씬 덜 나게 하고 훨씬 더 효과 좋다. 그래서 일반 칼슘은 여기 아까 얘기했죠. 칼슘, 마그네슘, 철 용해도가 낮아서 흡수가 안 되고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되고 pH에 민감하다. 물과 팩틴에 흡수돼서 안 된다. 사과에 30cm 이동했는데 한 달이 걸린다. 그리고 신초, 열매 이런 데서 많이 생긴다. 물관에 고착돼서 재이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칼슘, 마그네슘 요거 10나노, AI 소일은 10나노 이하의 킬리아테라로 돼 있어갖고 집단 유동 방식으로 기량작용이 없다. pH 염료에 영향이 없다. 흡착이 없어서 매우 빠르다. 물에 따라서 골고루 확산된다. 서서히 용해되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추입니다. 부추. 여기 하얀 게 뭡니까 이게? 곰팡이죠. 이 부추밭에는 땅이 안 보이게 탭을 깝니다. 이 미스 탭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부추밭에 갖다가 30평에 하나씩 뿌린 거예요. 자르고.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를 갖다 물에다가 뿌려서 줬더니 아침에 나가니까 여기가 다 눈꽃이 폈습니다. 눈꽃. 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 눈꽃이 폈는데 제가 아침에 하우스 안에 안개가 껴갖고 이게 11시 정도에 찍은 거거든요. 아침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다 하였어요. 이 곰팡이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곰팡이하고 이 뿌리 관계인데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토양에 저장합니다. 이 탄소를 얼마만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잘하게 되면 30%는 토양에다가 탄소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습 넣는 것도 탄소, 볏짚 넣는 것도 탄소 이게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야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요. 곰팡이는 식물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가 닿지 않는 곳까지 수분과 영양분을 또 질소와 인과 흡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 흡수되어 일부는 토양에 들어갔네.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곰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냐? 아까 얘기했죠. 모든 식물의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곧 설명해 드릴게요. 공해이가 뿌리옥 박테리아죠. 식물과 곰팡이의 아름다운 공생관계.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하고 서로 이익을 주는 공생관계. 이게 미국, 영국 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이 부추 뿌리가 됐든 생강 뿌리가 됐든 모든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곰팡이는 미생물은 여기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우리가 준 비료, 퇴비 이걸 분해해서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뿌리 털에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튼튼한 뿌리는 광합성을 또 잘 내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탄소 당화 작용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미생물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생강 농사가 안 된다는 이유 제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왜 안 되나? 이 흑농사정 세트 AI 물질은 토양에서 모든 작물의 연작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스페는 피해갈 수 없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토양 속에 있는 이 토착 미생물이 받아먹고 각종 미량 요소를 갖다 미네랄을 여기다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 AI 소일도 마찬가지 질소 고정해두고 염류, 불용성 인산가리를 제거시켜주고요. 제일 잘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 철을 빠르게 흡수해주는 거죠. 요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면은 녹균병, 균핵병, 시드름병, 물음병 이게 안 나는 거죠. 이 뿌리 주위에 좋은 균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병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미스테비를 내게 되면은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미스테비는 유해균이 여기서 많이 증식이 되니까 우리가 생강에 시들고 노란병 오면은 미리카트, 명작, 조르백, 백날 갖다 줘야 잡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건 토양만 가꾸면은 이런 병들이 훨씬 덜 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식물의 뿌리는 이제 물관하고 채관이 있습니다. 물관. 아까 얘기했죠. 식물의 뿌리에는 이 뿌리털 있죠. 이 뿌리털 주위에는 이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미생물 덩어리. 이 미생물은 이 식물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 먹으려고 여기에 다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여기에서 받아 먹고 토양에 들어있는 각종 미량 요소를 또 칼슘, 마그네슘, 철을 갖다가 이렇게 이빌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빌로 보내주면 입에서 광합성을 해서 다시 뿌리로 내려오죠. 뿌리를 내려오니까 여기에는 미생물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이 뿌리 지금 썩어가죠. 미스텝이 내갖고. 여기 토양이 어때요? 소금기가 하얗잖아요. 이런 토양은 이 꼬랑도 다 이끼가 낍니다. 이끼가. 간장독이죠. 여긴 뿌리가 하얗게 솟아나 있죠. 이 뿌리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작장애와 염류 문제가 된다면은 흥농사정수대를 이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이랬는데 이 뿌리가 좋으면은 광합성을 잘해줘. 또 뿌리가 발달되죠. 뿌리가 발달되면 토양에 있는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돼 갖고 각종 미량 요소, 철, 마그네슘, 가리, 인산, 붕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흡수를 촉진시켜 주죠.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죠.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미네랄 공급이 잘 되죠. 토양의 농도가 2 이하, 염류 농도가 2 이하였을 때 이렇게 뿌리 발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H하고 EC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미스테비가 많이 들어간 토양은 뿌리가 없잖아요. 염분만 올라와 있죠. 뿌리 끝이 다 녹았죠. 이 뿌리 끝이 녹은 데는 역병균이라든가 시드름병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광합성이 안 되죠. 뿌리 발달이 안 되죠. 양분 이동이 안 되죠. 유해균이 증식이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 깨어났다가 입이 서서히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토양에 아무리 거름이 많다 하더라도 양분, 수분 이동이 안 되고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EC 농도를 보니까 8이에요. 8. 지금 양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pH하고 EC 기술센터에 흙 떠다가 주면은 7가지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그거 보고서 우리가 처방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 기술센터에서 또 처방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다가 처방전 나와갖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셔도 제가 처방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뿌리를 잘 해야 된다. 딸기는 이렇게 팁번 현상이 나타나죠. 고추는 끄트머리가 다 썩죠. 이것도 처음에 이런 거 이게 다 커서 썩어버리잖아요. 초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면 없어져. 이게 이제 물에 의해서 녹아갖고 이렇게 되는데 AI 소일은 염분이라든가 염류라든가 pH에 관계없습니다. 배추 속이 다 이렇게 썩어버리죠. 이런 현상을 막아주면 되고 생강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